26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예, 우리 뭐, 해가 바뀌면은 뭐 토종 비결도 보고, 예,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전망들은.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연초 되면 이제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쭉 뭐 전망들을 많이 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건데, 맞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거의 다 틀려요. 그걸 다 맞추면은, 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막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을 보는 그런 눈들을 좀, 그, 보자.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26년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 보셨다시피 입주 물량 부족. 이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 팩트입니다. 이거는. 26년, 27년, 28년까지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이건 알 수 있는 거고 팩트예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예, 당연히 전세가는 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앞에서, 예, 26년도 올해는 전세가 상승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예, 입주 물량 부족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상승하면은 매매가도 동반해서 상승을 하더라. 물론 시차는 있을지언정 전세가가 오르면 일정 시차를 두고 매매가도 상승을 하더라. 과거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번이야 뭐 다를 것인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예, 유동성. 지금 역대급 유동성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정부 예산이, 예, 700, 뭐 몇십 조입니까? 740조입니까? 예. 어마어마한 그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돼 있죠, 그죠? 예. 그럼 정부는 그 예산을 뭐 한꺼번에 보관하겠습니까? 아니죠. 쓰겠죠. 예, 쓰겠죠. 그 돈들이 다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앞에서 그 제가 코스피 말씀드리면서 코스피가 지금 4,700을 찍었죠, 그죠? 코스피가 4,700을 찍으면서, 예, 주식으로, 예, 그 자산을 크게 증식시킨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으실 겁니다. 물론 100%다 수익을 본 그런 시장은 아니죠, 그죠? 예, 누군가는 또 그렇게 코스피가 4,700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또 손해를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르는 주식들도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요. 예. 그럼 그분들이 수익을 보고,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제 뭐 적당하게 내 매도할 가격이 왔다 해서 매도를 하면은, 예, 또 그 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유동성이 증가하죠. 증가를 보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지금 유동성은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알 수 있는 것만 갖고 봤을 때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가는 상승하고 유동성은 증가한다는 거. 이것만 갖고 봤을 때도, 예, 올해 부산 아파트 시장은, 예, 상승한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대표적으로 금리죠, 그죠? 환율, 금리 이런 부분들. 예.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예.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지만은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중후반대라고 보셔야 돼요. 4% 후반대. 예. 거의 4% 후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준금리는 2.5%인데 대출금리는 거의 그것의 2배 가까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예, 지금 한국의 국채금리가 3%예요. 국채금리가 3%. 국채금리가 3%면은, 예,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은행 채권, 은행채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3.5%거든요. 그럼 은행채 금리가 3.5%, 자기들 조달하는 게 3.5%면은 거기에 최소한 1.1이나 1.2% 이상의 가상금리를 붙여야지 대출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은행이 운영이 될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채 금리가 3.5%라는 이야기는 대출 금리가 최소한 4.7%, 4.8%까지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금리의 향방들은 알 수가 없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떨어질지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정부의 예산이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들이죠. 세금을 걷어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두 번째,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겠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그 두 개 말고 정부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빌려오든지 걷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든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채권을 많이 내는 상황이 된다면은 국채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면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채 금리는 국채보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대출 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몇 번 전에 방송에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출 금리가 5% 중반으로 넘어간다면,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시장의 상승은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이거든요. 경험했잖아요. 불과 2년 반 전에, 22년도에 경험하셨잖아요. 대출 금리 6% 넘어갈 때 어땠습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30%가 빠졌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경기 침체, 혹자는 경제 위기급의 경기 침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것도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거는 지금 경기는 이제 올해 우리 26년도에 경제 성장률을 1% 중반 정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1% 중반 정도. 그만큼 지금 수출에서 역시 효자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 주식 증권 시장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내릴 생각은 별로 없죠. 그죠? 내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환율이 너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이 4,700을 찍고 5,000을 찍으면서 이제 수익을 본 그런 분들은 소고기 먹고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기가 점점점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지금 오르는 중이잖아요. 그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2번 정도 바뀔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럼 여유 자금을 가지고 차도 바꾸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침체된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볼 수도 있겠죠. 정부에서 찍어내는 그러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것도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은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더 높은 고금리를 이야기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계속 돌려가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은행채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면은, 금리가 상당히, 우리의 대출 금리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으면서 경기는 더욱더 침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는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은 이것들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봤을 때 현재 26년 부산 아파트 시장은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크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것, 리스크 요인이죠. 그죠? 리스크 요인에 베팅했을 때 리턴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알 수 없는 이러한 금리 문제나 경기 침체, 요것 때문에 나는 무주택으로 남아 있을 거야.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주택으로 남아 있을 거야. 여기에 배팅을 하는 것은 리턴보다는 리스크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26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상승에 배팅해서 나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체 개괄이에요. 요거는요. 자, 그러면은